에듀쉐어칸 대표 영어 강사 이승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의미와 완전 독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존에 1등급 4%, 11% 이렇게 2등 떤 거를 90점까지 1%, 그 다음에 원점수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 등급만 표시가 되는 절대평가인데요. 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완전 독해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팩트,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울소재대학,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학의 정원과 국립대 전체 정원을 합치면 수능 응시 인원 전체의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수능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15학년도 수능평가면은 2014년도 11월에 친 거죠. 현 1등급인 90점 이상의 비율이 몇 프로냐 하면 16%였어요. 16%. 약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16%예요. 1등급이 16%입니다. 그러면 인서울대학과 국립대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명회나 다른 그 신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이 16%라는 비율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가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영어 비율을 1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2015년 11월에 친 불수능이라고 얘기한 그 평가 기준으로 하면 바로 한 10% 정도, 수능 전체 인원이 63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한 약 6만 3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10% 정도 선의 수능 1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수능 영어 1등급은 이런 학교들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보면 분명히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매체에서는 주로 서울대, 연세대 어떻다, 고려대 어떻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어떻다, 이런 상위권 대학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 예를 들어서 제가 명지대나 다른 삼육대나 이런 학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서울대학의 모든 학교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영어 성적이 똑같은 1등급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1등급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 지방의 다른 학교나 중하위권으로 가게 되면 이 수능 영어 1등급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됩니다.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영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물론 점수로 나눕니다. 근데 그 점수가 분명히 어떤 유형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냐 하면요, 바로 이 사고력 문제입니다. 사고력 문제가, 모든 그 수능 영어의 문제가 사고력 문제긴 합니다만, 특히 사고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유형이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요약문도 포함이 되고 주제, 제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1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력 문제를 수능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우선 이 수능 유형이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게 이 바로 고난도 문법입니다. 요즘 추세는 이 학교 내신들도 수능 유형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고난도 문법 유형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고난도 문법의 비중을 여전히 가져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핵심은 고등학교 내신도 수능 유형, 사고력을 위한 그 문제풀이 유형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고교 내신, 우리 정말 중요한 고교 내신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암기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수능 유형과 고난도 문법이 조금 약하더라도 암기로서 이거를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능 유형, 사고력 유형이 제대로 기본이 안 잡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 등락폭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능 유형, 사고력 문제 유형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고력 문제 유형을 위해서 필수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논리적인 해석 능력과 두 번째 국어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능력을 어떻게 배양을 하느냐. 논리적인 해석 능력이라는 거는 단지 글 전체가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완전 독해로 이어지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그 신문 기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때 쓰는 국어 수준이 중학교 2학년 국어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중학교 2학년 학생 또는 1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만들어내는 게 이 완전 독해고요. 그 다음에 국어적 독해 능력 배양 방법으로는 이 비문학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문학적 분석이 언제 가장 유용하게 쓰이냐 하면 우리 EBS 연계 교재가 수능 그 연계로 나오잖아요. 그 연계 교재들을 단지 문제를 풀고 단어 뜻을 해석하고 무슨 답지의 내용을 외워서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서 이 근거가 들어갔고 왜 여기서 이런 예시가 들어갔고 왜 여기서 해결책이 들어갔는지를 정확한 비문학적 분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 바뀌었을 때 빈칸 추론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었을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는 수능 1등급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결코 영어를 방치할 수 없는 과목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는 다 1등급인데 영어만 8등급이야. 그러면 서울대가 아주 유리하겠죠. 근데 제가 아는 이때까지 만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다들 신경을 써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학생이 아니라 다들 영어는 1등급은 깔고 가게 되는데요. 그 1등급을 중하위권 대학이든 상위권 대학이든 이 1등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더 이상 죄송스럽지만 2등급은 의미가 많이 작아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등급을 위해서는 사고력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고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적 해석 능력과 국어적 독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배양 방법에서 능력 배양 방법에서 필요한 게 완전 독해다. 결국에 비문학적 분석을 할래도 완전 독해를 각각의 문장을 한 뒤에 접근 가능한 것이 이 비문학적 분석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다음 그 시간에는 이 완전 독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